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송강호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잘 쉬고 계실까요? 오늘까지 이렇게 국내 증시는 쉬고 있지만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화요일 SK하이닉스 시초가는요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화요일장을 준비하시면서 꼭 확인하셔야 할 변수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SK하이닉스는요 급락 이후에 빠르게 가격을 회복해줬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170만원까지 한번 건드려 봤어요. 하지만 170만원 위에 완전히 올라서지는 못하고 다시 166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 흐름이요 단순히 위쪽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최근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는 솔리다임의 상장설이 우리 주가를 붙잡고 있는 걸까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솔리다임의 기업 가치가 약 50조 원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 2020년이었죠. 그 당시 88억 달러, 자 우리 돈으로 10조 원, 10조 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인수한 사업의 가치가 5배 가까이 커졌다면은 자 원래는 이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 하이닉스 주주님들은 오히려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요. SK하이닉스가 자금이 부족한 회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2분기 말 현금성 자산만 무려 88조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현금이 이렇게 충분한데 왜 이제 막 가치가 커지기 시작한 이 솔리다임 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열어야 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솔리다임의 가치가 50조 원이라면 그 50조 원의 미래 가치는 과연 누구들의 몫인 건가? 자, 오늘은요 이 솔리다임의 상장이 정말 하이닉스의 악재가 되는 구조인지 반대로 자산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 화요일에는요 170만원 돌파와 164만원대 방어 가운데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지도 끝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좋아요 이거 지금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 오늘 이렇게 끝까지 보시고 내일 화요일 하이닉스 대응에 도움이 됐다 싶을 때 그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요 차트부터 우선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SK하이닉스는요 8월 초 급락 과정에서 장중에 116만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빠르게 가격을 되돌리면서 160만원대까지 중반으로 올라와 줬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거래에서 170만원 선을 한번 건드렸지만 그 가격 위에 완전히 안착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올라간 게 아니라 위쪽 매물과 정면으로 붙은 뒤 166만원대에서 거래를 마친 거예요. 그렇다고 이번 반등을 약하게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동안 급락하면서 무너졌던 단기 이동평균선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다 회복을 해줬고 중기 추세선 위로도 가격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이 어디냐를 다시 고민할 자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번 반등이 170만원을 넘어서 새로운 상승 구간을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70을 넘어선 뒤 첫 번째 눌림에서도 가격을 다시 받아준다면 그 위에 위쪽 매물대를 계속해서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70만원을 잠깐만 이렇게 건드리고 쭉 밀린다면은 아직은 매물 소화가 더 필요하다라고 봐야겠죠. 다만 내일 화요일 시초가를 결정하는 건요 국내 차트 하나만이 아닙니다. 자, 오늘 국내장이 이렇게 쉬는 동안 밤사이에 미장이 한번 열리게 되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요 이 미국 시장부터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미국 프리마켓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주말 직전 미국장과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당시에는요 엔비디아가 보합권에 머물렀었고 브로드컴과 일부 장비주들이 밀리면서 메모리와 저장 장치만 선별적으로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반도체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엔비디아 상승하고 있고요. 브로드컴과 AMD 그리고 인텔도 함께 올라와주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주까지 대부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쪽은 마이크론이 현재 3.61% 그리고 샌디스크가 5.66% 가까이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특정 종목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와 메모리 그리고 데이터 저장 장치가 함께 강해지는 흐름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온 건 따로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 SK하이닉스의 ADR입니다. 자, 지난 미국장에서요 166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 현재 프리에서는 172달러 약 6%가 넘게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네요. 국내 하이닉스가 마지막 거래에서 넘지 못했던 이 상징적인 170만원을 미국 ADR이 프리마켓에서 먼저 넘어선 셈이에요. 자, 이런 흐름들이 본장까지 이어진다면 화요일 국내 하이닉스도 170만원을 다시 시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마이크론과 이 샌디스크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단순히 하이닉스 ADL에만 일시적으로 주문이 붙은 것이 아니라 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와
기업용 저장장치 수요를 시장이 다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솔리다임 이야기가 더 중요해집니다. 솔리다임은요, 하이닉스 안에서 기업용 SSD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렇게 상장설 때문에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부각됐지만 지금 미국 시장은 반대로 AI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와 저장 장치의 사업 가치에 다시 돈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에는요, 이 두 힘이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솔리다임 상장설에 따른 주주 가치 우려와 미국 메모리 강세에 따른 실적 기대감입니다. 현재 이렇게 프리마켓만 보면은 우선 가격의 힘이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화요일 국내장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분명합니다. 자, 이제 화요일에 하이닉스가 갭상승으로 출발한 뒤에도 170만 원 위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주는가? 자, 그럼요, 이 답을 확인하기 전에 최근 국내 시장에서 들어온 돈의 움직임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은요, 앞선 영상에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요, 중요한 거 몇 개만 확인하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최근 반등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거래원 보시게 되면은 8월 14일 마지막 거래원인데, 자, 여기 보시면 맥쿼리 증권에서 55만 6천 주, 골드만삭스에서 26만 주, UBS, 다이와 시티그룹. 자, 이날도 역시 외국계 창구들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하이닉스 주가를 166만 원대까지 끌어올려줬어요. 자, 이 창구들이요, 전부 다 같은 투자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솔리다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최근 반등을 만들어낸 매수 흐름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화요일에는요, 최근 이렇게 들어왔던 물량이 170만 원째 돌파까지 힘을 보태는지, 자,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SK하이닉스가 이미 166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주주분들이라도 고민이 전혀 다를 거예요. 자,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무조건 높은 가격에서 시작한다고 판단이 더 쉬워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때부터는 매수와 매도 고민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자, 화요일에 하이닉스가요, 170만 원 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단까지 조금 더 기다릴지, 이번 반등에서 일부라도 물량을 줄일지, 이런 고민이 되실 거고요. 반대로 최근 반등에서 아직은 수익 중이신 분들도요, 이거 바로 수익을 챙길지 아니면 170만 원 위로 안착하는 걸 보고 더 가져가야 될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는요, 장이 시작되면 이런 판단을 길게 고민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갭상승 이후에 매수세가 계속해서 붙는다면은 성급하게 물량을 줄일 필요가 없지만 170만 원을 넘은 직후에 매물이 쏟아진다면 오히려 먼저 수익과 비중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요, 같은 170만 원이라도요, 올라가는 과정인지 물량을 넘기고 빠지는 과정인지에 따라서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화요일장이 시작이 되면은 실제 시초가와 첫 번째 눌림을 확인해서 어느 구간에서는 물량을 더 가져가고 어느 자리에서는 일부 수익을 챙길지 그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장중 흐름을 계속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저한테 요청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요, 화면에 제 개인 연락처 이렇게 잠깐 띄워드렸는데요, 여기에 문자로 하이 혹은 숫자 2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거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꼭 문자로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혹시 휴대폰으로 영상 보고 계시면요, 영상 아래 보시면은 자, 이렇게 더보기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더보기란 있는데 이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안심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 누르시면은 뭐 다른 데 연결되는 게 아니고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서 문자 메시지 창으로 넘어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번호 입력하지 마시고 안심 링크 통해서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꼭 문자로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저장해 둘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장이 시작이 되면은 실제 가격을 확인하면서 각자의 평단과 보유 상황에 필요한 매수 매도 대응을 바로 전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처럼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공개 소통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장이 시작되기 전에 월요일 미국 시장에서 하이닉스 ADR과 마이크론, 샌디스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먼저 이렇게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이 시작된 뒤에는요, 시초가만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170만 원 돌파가 실제 매수로 이어지는지, 첫 번째 눌림에서 다시 물량을 받아주는지, 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대응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갭상승 이후에도 힘이 유지가 되면은 물량을 더 가져갈 자리를 잡고 위에서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 수익과 비중을 지킬 타이밍을 바로 전달해 드릴 거예요. 자, 이처럼 장전 브리핑과
장중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공개 소통망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요, 하이닉스 외에도 시장에서 새로운 재료와 강한 거래가 붙는 종목이 나오면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단기 관심 종목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거는 저희가 한 달간 진행했던 관심 종목들인데 현재 수익률이 보시면은 두 자릿수도 있고 이렇게 한 자릿수 수익률을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저희 소통방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놓치지 말고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이닉스에 대한, 다만 저희 공개 소통방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띄워드린 제 개인 연락처로 하이 혹은 숫자 2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같이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요, 가치가 50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는 솔리다임은 왜 기존 하이닉스 주주님들이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건 정확히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이슈는 하이닉스 자사주가 다시 시장에 상장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달에 진행됐었던 SK 하이닉스 ADR 상장과도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건 SK 하이닉스의 미국 낸드 기업용 SSD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솔리다임이 외부 투자를 받고 향후 나스닥에 별도로 상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SK 하이닉스는요, 2020년 인텔의 낸드와 SSD 사업을 약 8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화로는 약 10조 원이 넘는 대형 투자였어요. 당시 하이닉스는요, 디램에 치우쳐 있던 사업 구조를 낸드와 기업용 SSD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요, 인수 직후에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메모리 불황이 겹치면서 낸드 가격이 무너졌고 솔리다임에도 상당한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솔리다임은요, 하이닉스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평가까지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요,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AI 서버에는요, 고성능 HBM뿐만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기업용 SSD가 필요합니다. 솔리다임이 바로 이 기업용 SSD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면서 과거 골칫거리로 평가받던 사업이 이제는 중요한 성장 자산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솔리다임의 기업 가치는 약 50조 원이고요. 이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5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 규모의 프리 IPO를 추진하고 이후 나스닥 상장까지 검토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요. SK 하이닉스도요, 솔리다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요, 프리 IPO 규모나 지분율, 상장 시기를 확정된 사실처럼 말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요, 과거 10조 원 가까운 돈을 들여 확보한 사업에서 지금 50조 원 수준의 가치가 거론되고 있다면 단순 계산으로는 성공적인 투자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주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기존 주주님들이 묻는 건요, 이 솔리다임이 좋은 회사냐, 이게 아니에요. 그 50조 원의 미래 가치가 앞으로도 하이닉스 주주 몫으로 얼마나 남느냐, 이거겠죠.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이 더 불편해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SK 하이닉스는요, 현재 자금이 부족한 회사가 아니에요. 2분기 말 기준 현금 자산은요, 약 88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 재무 상태만 놓고 보면은 당장 솔리다임의 지분을 외부에 팔지 않으면 투자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주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자, 이미 88조 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본업에서도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이제 막 가치가 커지는 솔리다임의 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열어야 하는가? 자, 여기서 기업 가치와 기존 주주 가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현재 솔리다임은요, 하이닉스 계열 안에서 경제적 가치가 묶여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프리 IPO 과정에서 솔리다임의 신주를 발행하고 외부 투자자가 들어오면은 SK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지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요, 이번 이슈를 무조건 악재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솔리다임이 미국 시장에서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하이닉스의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외부 자금을 확보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결국 이 솔리다임의 상장이 악재인지 호재인지 이 상장이라는 단어가 결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의 가치로 외부 자금을 받는지, 상장 이후에도 하이닉스의 경제적 지분이 얼마나 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어떤 보완책을 제시하는지, 자, 이런 조건들이 결정하겠죠. 특히 하이닉스가 이미 충분한 현금을 확보한 만큼 단순히 자, 우리가 투자할 돈이 필요해서 상장합니다 라는 설명만으로는 시장을 설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투자 계획과 함께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까지 제시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요, 또 다른 성장 이야기 하나가 아니에요. HBM에서 막대한 돈을 벌고 솔리다임의 가치까지 커지고 있다면 그 성과가 최종적으로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에게 얼마나 돌아오는지, 자, 이 부분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당장 내일 화요일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솔리다임 상장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지금부터 미리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요, 이 불확실성을 실제 가격으로 어떻게 받아들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숫자도 너무 많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두 구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170만 원이에요. 미국 반도체와 하이닉스 ADR 강세가 이어지면서 화요일장 초반 170만 원을 다시 넘어선다면 이번 반등의 연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170만 원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돌파 이후 첫 번째 눌림에서도 다시 물량이 들어오고 가격을 받아주는지 이 부분 확인해야 됩니다. 170만 원 위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눌림에도 166만 원 부근을 지켜준다면 위쪽 매물을 다시 시험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시초가가 이렇게 높게 출발했다고 바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갭상승 직후에 170만 원 아래로 밀리고 매물이 계속해서 쏟아진다면 첫 번째 눌림을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164만 원에서 165만 원, 이 부근이에요. 시초가가 조금 흔들리더라도요, 이 부근에서 다시 물량이 들어오고 최근 매수 상위에 있던 창구가 다시 받아내준다면은 정상적인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급하게 올라온 만큼 한번 흔들리는 것 자체는 이상할 게 없어요. 가격은 이렇게 흔들려도 최근 반등을 만들어낸 그 수급이 남아있다면 그 흔들림은 다음 상승을 위한 눌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요, 164만 원을 빠르게 이탈하고 최근 물량을 받았던 창구까지 매도로 이렇게 돌아선다면 그때는요, 무리하게 버티기보다는 먼저 수익과 비중을 지키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국 화요일 답은 아주 간단해요. 솔리다임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됐는데도 164만 원대를 지키고 170만 원 선을 회복해 주느냐. 자, 저는요, 이 뉴스 제목보다 주가가 직접 보여주는 답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이닉스 영상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 중에서 딱 3가지만 머릿속에 확고하게 남겨두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미국 프리마켓에서 메모리와 하이닉스 ADR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이에요. 아까 보셨다시피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함께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ADR도 프리마켓에서 4%가 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리다임의 상장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50조 원의 기업 가치와 5조 원에서 10조 원의 프리 IPO가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요, 상장 자체가 아니라 상장 이후에도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님들에게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남느냐, 이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화요일에는요, 이 두 가격만 확인하시면 돼요. 위에서는 170만 원 재돌파와 아래에서는요, 164만 원에서 165만 원. 자, 이 사이의 방어입니다. 이 두 구간에서 최근 반등을 만든 매수세가 다시 붙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고 솔리다임 상장설이 왜 우리 주주님들에게 불편한 문제인지, 그리고 화요일에는 어떤 가격을 확인해야 되는 걸 이제 좀 알겠다 싶으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화요일 170만 원을 넘어서 이번 반등이 한 단계 더 이어지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에 자, 축제라고 2글자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요,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알겠는데 막상 내일 장이 시작되고 장중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제 개인 연락처, 자, 여기로 하이 혹은 숫자 2 남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전화번호 입력하는 게 너무나도 불편하다 싶으시면은 영상 하단에 있는 이 더보기란에 그 파란색 안심 링크 이용해서 간단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내일 화요일장 시작 전에 문자 미리 남겨주셔서 우리 SK 하이닉스의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 기준들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솔리다임에서 50조 원의 가치가 거론되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기존 주주님들께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겠죠. 바로 그 50조 원의 미래 가치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현재 미국 프리마켓에서는요, 하이닉스의 ADR이 먼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힘이 화요일 국내장에서도 이어져 170만 원을 다시 넘는지 저는 계속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손 슈퍼개미 송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